시즌2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가지고, 원래는 이제 좀 오후에 보고 봐서 초저녁에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좀 이래저래 밖에 걷다 일찍 들어왔어요. 점심 조금 지나서 일이 있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바로 보자마자 지금 바로 켰습니다. 4-3 수많은 선자들. 이 뭐 핵심 내용은 제가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가지고 있는 다른 역사드라마와 좀 달리 주인공이 그 시기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거나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경랑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터뷰 전에 자막 중에 They interviewed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많은 선자들 얘기하는 부분. 저는 이제 이거저거 설명 자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거기에서 이제 앞쪽의 내용을 깎아먹지 않게. 근데 자막이 나온 다음에 인터뷰까지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까지 넣어? 그러면은 근데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지금 또 마음이, 그 수많은 선자들은 대부분 100세 안팎인 분들이죠. 지금이 21년이니까. 그리고 오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즌2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수많은 선자들은 독립운동보다도 뭐 다른 엄청난 어떤 것보다도 그냥 내 가족, 내 주위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그냥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 그 사진을 보고 할머니가 그러잖아.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차 편집으로 그 드라마의 일부 그런 게 나오고, 선자의 엄마, 그리고 애 낳을 때라든지 막 이런 가족들 나오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알고 보니 이삭이,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천천히 할게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뭐 굳이 모르고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이게 그래도 시즌 1의 마지막이라서 뭔가 조금 뭔가 마무리되는 그 느낌, 그런 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 주관적인 거긴 한데, 2편이랑 연결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시즌2랑 약간은 어수선하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그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뒤에 막 자막 올라가고 인터뷰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를 그렇게 별로, 이 드라마건 영화건 들어가면은 약간 조금 오히려 반감되는 그게 있는 게 많았는데, 오늘 거는 그 선자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뭉클했어요. 나는 그냥 동아대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일본. 지금 일본에 제일 이신 분들도 다 거기에서 제가 이 4-2에서 말한 것처럼 다 그렇게 살려고 하시지 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를 잊고 막 그건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서 어울려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일본이랑 여러모로 얽혀 있단 말이에요. 국방 외교나 이런 거에서 실제로 일본이랑 얽혀 있어서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돼. 그리고 잘 지내면서도 늘 또 역사상 보면은 잘 경계도 해야죠. 근데 거기에 선자가 그 남편 이상 문제로 가서 사람 둘을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알고 보니 교회 목사님이면서 무정부주의 혹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런 쪽 계열. 네, 이건 다른 컨텐츠, 역사 컨텐츠 막 이런 인문 컨텐츠에서 그 일본의 사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연합체 그게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 지금까지도 늘 있다. 주류가 못돼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그런 데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 막 이렇게 얘기가 오가다가 나중에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죠. 그 여자한테. 그 사람들은 이삭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제 가득 찬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손을 봐라. 네 손을 보고 일 한 번은 안 해본 손이다.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을 이제 노아가 일본말로 막 따다다다닥 그 똑똑한 노아가 나오죠. 기독교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버블 경제 이런 것들이 이번 편에 본격적으로 2편부터 이제 시즌 2도 기대되는데 그런 암시들이 저는 이제 보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자들은 그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남편이랑 자식이랑 끌려왔건 밀려왔건 어쨌든 왔으니까 정착해서 살고 싶은 거야. 그 잡는 것도 활을 잡는 것보다 그 오래 사는 그거를 잡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일본어들이 유창하시잖아요. 한국어들도 다 하시겠지만 중간에 조금씩 나오지만 일본인으로 살고 싶은 거야. 거기에 정체성에 동화되고 너무나 슬펐고 아픈 기억이 많다. 그러나 일본에서 지금 자식 손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열심히 살았고 힘들었지만은 자랑스럽고 또 그렇다. 선자처럼 윤여정 씨처럼 시즌 2, 와 이게 시즌 1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좀 마무리감 그게 좀 그래가지고 시즌 2에서도 내가 이거를 또 하게 생겼네. 네, 최근 거에 대한 어떤 평론은 잘 안 하는데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약간 디테일 부분 같은 게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략적인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1925년에 사상범에 대한 그 법률이 일본에 제정이 돼요. 그거는 뭐 때문에 제정이 되는 거냐면은 공산주의가 이제 쫙 퍼져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한 20년대 초반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퍼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일본 쪽에 대한 한거를 한 쪽이 이를테면은
뭐 좌우라고 해봅시다. 좌우가 뭐 있다고 가정하고, 추상적인 거고 뭐 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좌우가 있다고 치면은 우에서도 뭔가 그 일본에 대한 저항을 하고 좌에서도 저항을 했고 해죠.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상범에 대한 그 뭐 관찰령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개정이 되면서, 이게 거의 100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예전에 여기저기 책에서 이렇게 독서로 이제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그려지는 거죠. 그때 당시는 30년 되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미 심하게 퍼져서, 되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서 얘기했더라? 동북 쪽에 군벌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가 사실 공산주의 그 영향이나 무정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우익에서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자치론을 펼치기도 하고 변절하기도 하고, 좌쪽에서도 형하고 동생이 이 인품이 다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중에서도. 그러나 뭐 그렇게 어쨌든 간에 거기도 역사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체되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파벌 싸움 같은 거, 소련파냐 중국파냐 뭐 이런 거. 근데 조금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거잖아요. 저는 그런 체계가 깝깝해. 전체주의에 가까운 그런 국가들이, 저는 그런 데서 안 태어나길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독립운동을 한 쪽 중에서 사회주의권이, 자유주의권도 있고 사회주의권도 있고 하죠. 사회주의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냥 독서로 이렇게 본 바로는 사회주의권에서 일본에 대한 저항이 여러모로 많았고 지속적으로 됐고, 근데 이 이삭이, 그리고 이제 교회의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요셉, 이삭, 이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천주교와는 다른 이제 개신교가 왔고, 개신교가 우리나라 상황 이런 거랑 관련해서 쫙 퍼졌거든요 그때. 근데 아들도 노아하고 모세죠. 모자기가 모세잖아요. 그리고 그 손자도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원작을, 내가 지금 책을 읽을 그런 저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꼭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평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다시 질러놓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시즌2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관련해서 얘기하거나 뭐 그리스도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함석헌 선생, 김교신 선생 이런 얘기할 때 좋은 기독교인 분들이, 제가 그 실제에서도 또 유튜브 내에서도 이렇게,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지만은, 근데 그때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얘기를 제가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는 일제시대와도 또 무관치가 않단 말이죠.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 들어왔고, 그런 배경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그리스도, 우리나라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단이다. 저게 무슨 기독교야? 기독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좀 이상해. 그래서 조금 그런 소리를 한 분들을
불편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면은 뭔가 자유주의 쪽 그쪽 같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일제에 항거하면서 동시에 이삭처럼 사회주의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건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나 이게 아니고 사실은 저항이에요. 저항. 기독교도 저항의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랑 포개지면서 저항으로 표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초반기의 그 목사님들이 다 이 유불도가 그냥 막 딱 들어와 있는 목사님들이잖아요. 이 도덕경도 해석하시고, 우리말로 성경도 해석했다가 엄청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번역을 이제 그 시대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번역이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거의 국어가 생긴 게 성경 번역으로 생긴 건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훈민정음은 만들어진 지는 수백 년이 됐지만 써본 적이 있나? 그냥 반절, 언문 이렇게 해서 위쪽 사람들은 안 쳐줬잖아. 그래서 거의 제대로 내려오지 않다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되는 건데, 그때 그 크리스교 그런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 이런 거 했던 분들도 그 나름대로 제대로 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특수한 상황이고 남북이 이렇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사실은 가족들을 지키려고 가족들 몰래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애들을 잘 키우고, 저희가 누구야, 노아가 똑똑하잖아요. 노아 앞에 이제 한수가 딱 나타나지. 시즌2에서 이제 뭔가 그려지겠죠. 근데 선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남편이랑 자식이랑 이렇게 그냥 잘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남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선자들이. 근데 그때 이삭은 일본 쪽에 하여튼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우리나라의 신채호 선생이 저번에 말한, 내가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겠다. 김원봉 선생이 처음에는 무정부주의 그쪽에 가깝다가 나중에 김구 선생이랑 같이 이제 군대를 그쪽으로 이제 온 거거든요. 이제 CIA 그 전신 OSS 거기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했지. 들어오려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 그거 할 때 그 의열단 선언문 써준 게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그 한학자시지만 뭐라고 양명을 기반으로 한 성리학자라고 해야 되려나? 어쨌든 이분이 바로 무정부주의자. 이렇게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일본에도 있었어. 그러니까는 양심 있는 사람들, 이건 사상이랑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양심 있는 사람들, 제국주의에 대해서, 군국주의에 대해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였고, 거기에서 이삭이 상당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려진 드라마가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이지. 선자가 중심이 되는 거지. 선자가 그러잖아. 네 손을 봐라. 일 한 번 안 해본 손이다. 근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그따위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노아가 그걸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꼬맹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가 다시 지역은 오사카로 왔고 시대는 30년대가 돼서 사상범에 대한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하면서 막 그 관찰하고 이렇게 하다가 잡아간 거지. 잡아가서 이제 그 상황으로 보면 아마도 죽였겠죠. 그래서 혼자 키우게 되겠죠. 김치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막 사람들이 막 이 콩 맞고 이렇게 하는 김치에는 이제 마늘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은 서양이고 어디고 뭐 마늘 같은 거 소스로 막 먹고 하지만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 쪽은 그렇게 안 했지. 이제는 김치를 그래도 많이 알죠. 한류 음식 중에서 하나니까. 한류 중에서 음식 그 볼륨이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류 하면 때 그 아이돌 이게 아니라 아이돌 드라마 이것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음악이나 드라마. 근데 음식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한류 음식, 한국 치킨, 이거는 기적이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치킨 맛이 워낙 여러 개고 너무나 맛있게 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여기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30년대에는 20년대, 30년대에 그 막 일망타진을 막 하거든요. 사회주의 쪽이나 무정부주의 쪽을 막 하는 그 시기에 그 선자의 남편도 거기에 이제 잡혀가서 아마도 걔들은 뭐 조선 사람들은 그냥 직결 심판하고 막 그런 것도 많고 이제 거기에서건 조선에서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조선에서 태형도 했었고 폐지된 태형도 살려서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는 끌려가는 것만 이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선자는 이제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교 그리고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그 중간에 어떤 게 또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 할머니도 나오는데 집 안 팔려고 한 할머니도 수상한 남자가 걔 이렇게 딱 가지고 나오는 걸 나오는데 그것도 에피소드 2에서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솔로몬은 본인이 스스로가 사실은 계약이 그 마음이 이입이 돼가지고 그 계약을 깨뜨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쿠자 쪽이랑 또 이제 일을 하려고 약간 모자기가 엄청 반대를 하죠. 모자기가 막 반대를 하고 선자는 이제 윤여정 씨는 똑똑한 아이니까는 뭐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자기가 갑자기 노아 얘기를 꺼내죠. 그리고 분위기 싸해지죠. 노아에 대한 것도 이제 나오겠죠. 이제. 대충 저는 지금 그 감이 오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나눠.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이게 일본인으로서 살려고 애를 많이 썼고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다 예일들도 나오고 뭐 미국에 가서도 아메리칸 드림.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 거기에서 막 상징적으로 많이 나와요. 하와이에서 죽고 싶다. 에이즈에 대한 것도 나오죠. 그때 당시에 에이즈 엄청 났잖아요. 80년대, 90년대 그때 그 락스타들이 에이즈로 많이 죽고 그러던 시기에 이제 하나가 죽으면서 하와이 얘기를 하니까 하와이 나중에 그 미국 이민자분들은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간 게 많지만 처음 1세대가 하와이로 갔는데 그게 한 1900년대 초인가 그래요. 그때는 거의 노예처럼 갔고
그 얘기 뭐 제가 했나 안 했나 어디다가 하고 지금 비공개로 했나 모르겠네. 한 적이 있는 것 같네. 나이 든 남편이 젊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초롱초롱할 때 그래서 건너온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정착해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본토로 정착해가고 실제로 그 당시에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간 그 이민이랑 그래도 전후에 간 이민이랑은 좀 다르죠. 나중에 간 이민은 조금 더 나은 삶을 그때는 살 길이 없어서 간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화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뭔 얘기를 왜 지들끼리 있는데 왜 영어로 해? 지들끼리 하면서 한참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 전망을 하고 막 하는 그게 나와요. 근데 버블 그걸 얘기를 혹시 들으셨어요? 뭔 얘기를 하니까는 솔로몬이 crazy 이러잖아요. 저 모든 것들이 이런 건물이 보이죠? 이런 건물을 창밖에서 보면서 저 모든 것들이 4분의 1이 곧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crazy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지금 은행이 도산을 곧 할 거다. 왜냐하면은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줄 때 이 담보가 부동산에 대한 담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버블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4분의 1로 한다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쓰인 거니까는 그 사람이 예측한 게 정확한 예측을 한 게 돼버린 거지. 실제로 4분의 1 값이 되거든요. 일본이 그때 제가 4-1에 말한 게 야 89년으로 잡았네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버블 그거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8탄이 나오니까는 딱 그 버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크레이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확히 4분의 1 토막이 나요. 일본 전체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대도시는 좀 덜하고 이제 거기 아닌 게 좀 더 심하긴 하지만 그게 4분의 1로 되는 것도 이제 상징으로 나오는데 이번 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드라마 평론이 아니고 한류 분석 콘텐츠로 지금 이 어떤 그 영상 그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어수선했어요. 교차 편집 뭐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좋은데 30년대 나왔다가 89년, 90년 앞뒤 나왔다가 30년 근처 나왔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좋았고 그렇게 해서 연결 잘 지어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20, 30년대 사상범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일본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발을 못 붙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다 진자화되는 전통도 있을 뿐더러 기독교나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 쪽에서 많이 거기에서 일본 내에서도 고든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그걸 했고 그래서 그런 연맹들이 늘 일본 중심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어딘가에 이삭의 장면을 거기에 넣어준 거야.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막 좀 되게 정확하게 어떤 모임에 누구 딱 이렇게 그 모임에 들어간 뭐 누구 이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좀 더 잘 살 수 있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이상적인 사회 근데 그게 사실은 항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야기 밑바닥 속으로 흐르고 그 안에 또 크리스교적인 것들도 상징들 다 들어가고 그러나 그 위쪽에 메인스트림 아주 그 주된 그걸 흐르는 것은 선자들이야. 선자들 결국은 선자들이 그때를 생각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가 좋았다. 다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는 남편을 정말 그런 식으로 잃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식을 그렇게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제대로 잘 뜻대로 안 되고 막 이런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니까는 그 선자의 그 표정을 봤을 때 노아한테 무슨 일이 생겼던 거죠. 정신 나갔냐 뭐 이렇게 하잖아. 그 모자기가 아, 내가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갔나 보다고. 모자기는 이제 약간 양아성 그런 야쿠자는 아닌 것 같고, 빠친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노아는 엄청 똑똑하고 아마도 한수와의 관계 뭐 이런 거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고. 시즌 2를 봐야겠지. 그리고 선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러니까 선자가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 그 하숙집 삼촌이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내잖아. 애기 때, 거의 꼬맹이 때.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선자도 그 뭔가 그런 자리에서 나름대로 뜻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웃기지 말라 이거야. 네 손을 보고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내 남편이랑 내 자신이 얘기인데. 이렇게 요셉도 약간 양아성이 있죠, 보면은. 근데 요셉한테도 그 말을 딱 하니까 요셉이 그냥 쓱 그냥 가버리잖아요. 요셉도 어쨌든 그 자기 동생 이삭 때문에 잘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본 거는, 원래는 이거 되게 길게 이게 뭔가 시즌 1이라고 해도 대단원의 마무리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연결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해놨어. 보니까 많이 해놨고, 총평은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했지만은, 그 연결하려고 한 그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잘 녹여내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오히려 선자들의 핵심이 있는 거야. 어떤 풍파 속에서 30년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크리스트교, 그리고 버블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선자들은 겪어온 거잖아. 겪어오면서 김치 팔고, 처음에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막 스미마생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이제 팔잖아. 나중에 잘 됐겠지. 억척같이 했겠죠. 그런 선자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뒷부분이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아, 이거 인터뷰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터뷰를 보다가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제가 이제 봤죠. 시즌 2 같은 경우에도 필요할 때 이렇게 이런 분석이 됐건 아니면은 그냥 드라마로서의 평론이 됐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었어. 이 감각 있게 잘 만들었고,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좀 대단원이 되면은 약간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그때 그 영상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걸 했는데, 상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거기에 이제 등장하면서 임팩트를 주는 상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못하겠어. 지금 이런 방식의 그 시즌 1 마무리는 못하겠고, 이렇게 그냥 좀 간단한 소회 정도 남기는 걸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 한 몇 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